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지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저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연맹에서 노사대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본부장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현장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섭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현장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조합 표현대로 바꾸면 투쟁을 함께하는 일을 합니다.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동조합은 왜 투쟁해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 명함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보면 핸드폰 번호도 나와 있거든요. 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그러면 우선 어떤 조직이고 왜 투쟁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 앞에 제가 삼다수 3개를 갖고 나왔어요. 좀 생뚱맞지만 첫 번째 삼다수, 두 번째 삼다수, 세 번째 삼다수 3개가 있어요. 우선 이 첫 번째 삼다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삼다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삼다수는 다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동지들에게 우선 묻습니다. 첫 번째 이 삼다수는 제가 얼마에 샀을까?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10월 11일 날 경기 양평에 있는, 제 경기 양평 살거든요.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얼마에? 1,100원에 샀습니다. 얼마? 1,100원. 그럼 이 두 번째 삼다수는, 이 두 번째 삼다수는 제가 4월 10일 날 충북 옥천에 있는 한우로마트에 샀어요. 얼마에? 480원에 샀어요. 이 세 번째 삼다수는 어디에서 구매했냐? 8월 13일 날 제주도 이마트 동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얼마? 3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삼다수는 얼마? 1,100원. 두 번째 삼다수는 450원. 세 번째 삼다수는 350원.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를까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콜라 만드는 회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콜라 만드는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 콜라 먹지 말라고 하잖아. 왜? 몸에 나쁘대. 그런데 정 콜라를 먹고 싶으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사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치킨을 주문하거나 피자를 주문하면 함께 오는 콜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몸에 더 나쁘다고 하면서 차라리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쭤봤더니 콜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첨가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다수는 제주도 조천읍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 팩트리에 담는 거거든. 이 첨가물이 다를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가격의 차이가 날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삼다수들의 가격이 아니라 이 삼다수 생수 500ml의 원가가 궁금. 동지들 이 원가가 얼마일까요? 혹시 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맞히시는 동지에게는 제가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저희
연맹에서 매 2월 말부터 5월까지 집체 교육을 합니다. 교섭위원 교육도 하고 노동법률 교육도 하고 노동문화 교육도 하고 선전선동 교육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뭐냐면 영역분석 교육이에요. 왜?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작년에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는 어땠어? 라고 하는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경영분석 교육을 하면서 항상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조원가 명세서. 회계사들이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잘 분석하면 원가가 대충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조직도 제조원가 명세서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져오려면 회사에서 그걸 줘야 돼. 그런데 현재 모든 기업들이 이 우리 회사의 원가는 절대적인 영업 비밀이에요 라고 해서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 생수 500ml의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기업이 원가 이하에 팔지는 않겠죠. 하나 여쭤볼게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원가가 30만 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사장이 미쳤어. 이 냉장고를 2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팔 때마다 10만 원의 손실이 나서 이 기업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현재도 원가 이하에 팔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안 보여요.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사고 팔리고 있죠. 동지들의 노동력 가격은 얼마일까요? 따박따박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알려줘요. 기본 얼마고 뭐 얼마고. 물론 그 급여 명세서에서 초과 노동, 즉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하고 야간 근로한 것은 그 초과 근로한 노동을 뺀 그 가격이 이번 달에 동지들이 회사에 판 노동력 가격입니다. 적어도 원가 이상으로 노동력을 사고 있느냐? 정말 그럴까? 그러면 우리 노동력의 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가는 얼마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내 가족들과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도 동물이라 그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린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임금, 그게 바로 내 노동력의 원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50 중반 이상입니다. 우리 때는 괜찮았어요. 정말 우리 때는 우리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가주면 가족들이 고마워했어.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 동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어디 해외여행을 가줘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그게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만큼 그게 저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유고 그게 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원가 이하에 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내 노동력을 팔았고 그렇게 팔고 있는 거죠. 매출이 2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2천억에 달하는데 고작 2.7%를 제시하는 회사 분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항하고 요구하고 싸워야죠. 노동자 없는 회사, 노동자 없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돼서 노동력은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노동자 없는 기업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전에 삼성이 했던 또 하나의 가족, 기업의 또 다른 주인, 노동자들이 살아있음을 요구로서, 그리고 그 요구를 관철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회사에 딱 가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웃긴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어떤 계약이냐?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팔겠다는 놈이 가격을 정해놨어. 그러면 나는 헐값, 비싸게, 헐값에 내 집을 사겠다고 하면 난 못 팔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서명하고 팔아. 우리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금과 노동력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에 무엇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로계약의 핵심은 노동력 제공 의무, 노동자들에게는 반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반대로 서측은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는 반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즉 노동력과 임금을 매개로 체결되는 계약.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조금 제공받고 싶어 해요? 많이 줘. 많이! 그런데 반면에 임금은 많이 주고 싶어 합니까? 조금 주고 싶어 해요. 반대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죠. 이게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쟁점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회사가 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나는 그냥 무조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서명만 하는 계약. 이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계약이 아닌 거죠.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처음 입사하는 순간부터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자이나 누가 힘이 세요? 물론 링에 올라가면 내가 대표에서 때려 누울 수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 물어보면 대표이사 힘이 세대. 그러니까 힘 모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모아.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거죠. 왜?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자본주의사에서 절대적인 약자라는 거죠. 아니, 뭐, 우리 힘이 얼추 비슷하면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겠죠.
노동자들에게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자위원회 따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입자일 수밖에 없으니, 회사가 정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힘을 모아내라 라고 하는 단결권을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단결권이 보장되면 뭐예요? 교섭하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을 회사가 결정하니 적어도 당신들의 임금은, 당신들의 노동 시간은, 당신들의 휴일, 휴가는 노동자들도 한번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단체 교섭권인 거죠. 그러면 회사가 쉽게 내놓습니까? 쉽게 내놓는 회사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이행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과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 행동인 쟁행위가 있는데, 어쨌건 경영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를 결정하면 100억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B를 결정하면 300억이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럼 경영의 관점에서 A를 결정해야 돼요? B를 결정해야 돼요? 10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300억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영은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는 이란 100억을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성 항목을 계산해 봤더니 100억이야. 그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300억의 손실이 날 것 같아. 그럼 뭘 결정해야 돼요? 임금 100억 주고 200억 아껴야지. 이게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쟁의행위, 대표적으로 파업이라는 거, 스트라이크, 파업이라는 거지. 결 그렇게 하라는 거야. 즉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쟁취하기 위해서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헌법이. 누가? 노조법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서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게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즉 원가 이상의 노동력을 하는 사회가, 그런 문화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더니 백수가 됐거든요. 우리 둘째는 또 지금 대학교 2학년이야. 이제 아마 마침 군대를 갔다 올 것 같아. 얘네들도 노동자가 될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때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노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력 하나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죠? 적어도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면 못하겠다 라고 해야지. 내 노동력을 헐값에 계속 사겠다고 하면 그 값에는 못 팔아. 더 내놔. 라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에겐 공부하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해. 어느 날 배나무에서 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매우 우연이고, 그래도 적어도 행복하고 즐겁게 누구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예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예. 해요. 임금이라는 것을 한번 돈의 관점과 노동의 관점을 한번 바라봅시다.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생계의 탑이에요. 원천이라고. 물론 뭐 국내 아니면 뭐 어느 동네 한 5층짜리 건물 있어? 건물주야? 그러면 취미생활 하면서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란 아무런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 오직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임금은 내 생계의 원천이 물론 임금을 월 2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2천만 원 또 행복하고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1,000만 원어치 행복하고 700만 원 받는다고 700만 원 행복하고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 2, 300 받아 월급으로 이게 우리 가족 다 생계 전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맙게도 우리 큰애와 우리 작은애가 학원을 안 다녔어. 심지어 우리 작은애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학원 좀 다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 나 안 다녀.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공부내가 더 잘하는데 왜 다녀? 그러더라고. 아예 고맙게도. 근데 영어 점수를 딱 봤더니 한 300명 중에 100주가 예, 고마워. 그때 임금이 없어가지고. 예, 예, 예. 근데 걔가 갑자기 내가 월급도 없는데 학원 다닌다고 그러면 어이씨 그럼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겠지. 그거밖에 못 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자본은 회사는 노동 임금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은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즉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얘네들이 할 일이에요. 어. 임금이 억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만 원료를 싸게 사올 수 있어요? 우리 회사만 설비를 싸게 사올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요. 회사가 어떻게 개입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임금이라고.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 이런 거 줄이면 생산 맞출 수 있고 비용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쭉 하면 회사가 조금 이러면 임금 인상 억제하고 동결하겠다. 심지어 임금 삭감하겠다. 이 개 지랄 떠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일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주주 대표하니까 주주. 대표이사는 주주 이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임금 비용 붙여서 주주한테 많이 배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라니까. 노조, 노동자 대표, 노동자 대표는 더 많은 임금, 더 나은 노동 조건, 더 행복한 복지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 회사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통합하고 있는 사회, 당연한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대표고 주주를 대표한다고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힘이 세니까 대표이사가 더 강하잖아요. 교섭에 임하면서 나아가면서 참 우리 노동조합이 안타까운 건 줄 게 없어요. 회사에. 노동조합이 교섭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회사가 내놔야 되는 거지. 근데 못 내놓겠대. 왜? 자기 할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개념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가짜 선수가 있었어. 그 무슨 단체 이상한 단체. 그건 가짜 선수고. 예. 그런데 등록도 안 된 가짜 선수가 나와서 예. 이제
진짜 선수가 돼서 출발선 앞에 섰어요. 어떻게 뛸지는, 어떤 결과를 낼지는 누구 손에 달렸다? 조합원 손에 달린 거죠. 예. 우리 간부들과 우리 위원장은 한번 해보겠대.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 뒤에서 무관심하고 참여도 안 하고 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뭔 힘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중에 말 중에 하나 이해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하나 딱 있어. 뭐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구 한다? 국민이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노동조합 교섭 위원장이 하고 교섭위원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금속노련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현장 노조에서 일할 때 교섭에 딱 나가면서 뒤를 딱 돌아봐요. 조합원들이 개판이야. 그러면 졸라 열심히 해요. 왜?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막 교섭 자리에서 막 욕도 하고 막 주겠다고 막 일어나서 막 어떻게든 막 사측 요구를 끌어올려. 그리고 결렬해. 그리고 조정 가. 그리고 더 끌어올려. 그리고 끝내요. 왜? 그 이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조합원들이 야 교섭하다 안 되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우리 믿고 해. 우리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다 안 되면 조합 믿고 싸우면 되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을 때와 조합은 믿고 그냥 덜렁덜렁 일했을 때 결과를 딱 보면 달라. 일단 이런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합원들이 딱 뭉쳐 있고 조합원 내 일을 딱 받쳐주고 있을 때 설렁설렁 했을 때 결과가 더 좋더라고. 그 교섭은 조합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노조위원장이 신입니까? 뭘 받아와? 조합원들 믿고 받쳐주고 그 힘 갖고 교섭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금은 사측에서 비용, 우리에겐 생계 토대이지만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언제까지? 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더 달라고 해야지. 시키는 게 부당하면 싫다고 해야지. 적어도 누가 조합원들의 그러한 행동을 노동조합이 지켜줍니다. 세상에 내 임금 인상을 고민해주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내 복지를 고민해주는 조직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내 일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조직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서라도 하나밖에 없어요. 소중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면서 이제 선수 자격을 얻은 조합원들이 어떻게 뛸지는 동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 내가 어제도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970년에 이름만 대면 아는 매우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신차 하나를 시장에 딱 내놨습니다. 이 회사의 이 신차에 엔진 결함이 있었어요. 이 기업이 고민하다가 정말 유명한 연구소에 의뢰했어요. 두 가지 안이 왔습니다. 첫 번째 안, 냅둬라. 그러면 이 엔진 결함으로 사고가 나서 아마 2,000명 정도가 사고로 죽을 것 같다. 3,000명 정도가 다칠 것 같다. 그리고 차가 파손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보상해 주는데 대략 6천만 달러가 들어갈 것 같다. 이 안, 이 엔진 결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시장에 나간 차 리콜 해주는데 수리해주고 보상해주는데 얼마? 1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안이 왔어요. 이 기업은
뭘 결정했을까? 이란을 결정했어. 이란 얼마? 6천만 달러. 이란 얼마? 1억 2천만 달러. 하루에 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4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디로?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에 가족들에게 출근 인사를 한 우리 소중한 동료들이 5명은 무덤으로, 대략 50명은 병원으로. 왜요? 다친 사람,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이분들 보상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데, 노동자들이 좀 편하게 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목숨보다 더 싸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오늘도 노동자들이 그냥 죽게 놔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지들이 해야 될 일은 민주적이고 노동조합이 진짜 주인인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요구하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쟁취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조합원들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게 동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게 단체 교섭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뛰는 게 편해요? 당연하죠. 밑에서 위로 뛰는 게 훨씬 불편하죠. 이렇게 좋은 위치는 딱 사측이 점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위치는 딱 노동조합이 점하고 있어요. 예. 노동조합이 이렇게 불리하니까 중반은 잘 수비하다가 후반에 역습해서 좋은 위치 가서 골 넣으면, 그런데 축구는 전후반이 있지만 교섭은 전후반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줄기차게 뛰는 거야. 축구는 11명이 같이 동수로 뜁니다. 우리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이 우린 고작 3명이에요.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데. 좌측 인사농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숫자도 같은 수가 아니야. 이 상태에서 뭘 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좌측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노조가 진짜 열심히 차차 막 숫자가 작아도 불리하지. 그러면 동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 남겨줬더니 이 이익을 들고 어디로 가냐? 예전에는 아르헨티나로 날아갔어요. 누구를 데려오려고? 메시를 데려오려고. 메시가 이 돈이 너무 작고, 그러면 어디로 갔냐? 틱톡으로 날아갔어. 누구를 데려오려고? 호날두를 데려. 지금도 회사는 따뜻하게 법무법인 지원 받고 있어요. 노무법인 지원 받고 있다고. 노조 수준보다 훨씬 많이.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사관계 정부 역할을, 심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어떠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부는 누구 편도 아니라, 사측 편도 아니고 도시 편도 아니라, 우리는 중립이라는 거야. 기계적 중립. 아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축구 경기를 하면 심판이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 중학생 편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얼추 게임이 맞는데. 아, 우린 중립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전 국힘 정부는 어땠냐? 무슨 편이었지. 예. 아니, 노래 풀려면 노래 좀 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편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조합은 믿고 회사가 우리 요구를 기만하면 쏘려고 노력해야지. 뭔가 해보려고 해야지.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노동조합의 권리가 있다. 요구를 권리, 이 요구를 탈출할 권리가 있다. 우리 요구를 쟁취할 권리가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 속에 불평들이 있어요. 불만들이 있어요. 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구입니다. 조합원들의 공통된 바람.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권리, 요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권리가 있는데 지칠 권리는 없어요. 중단할 권리는 없어요.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또 다른 말, 패배를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해서 멋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조합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경험은 노조의 힘으로 내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요구를 하고 요구를 관철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단체 행동과 쟁행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적인 좀 이야기해 볼게요. 노동쟁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쟁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쟁의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노조가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해왔는데 더 이상 더 교섭해도 합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런 게. 물론 이 노조법 2조가 2020년 3월 10일 되면 약간 바뀝니다. 지금 요게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3월 10일까지는 요 조항이고 3월 10일 되면 좀 바뀌는데 그거는 우리 연맹의 유튜브 금속 나발씨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쟁의란 뭐냐? 어떤 상태냐? 더 교섭해도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요. 노동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과 상태다라는. 그러면 노동조합은 이 상태에서 이 상황을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주장,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 어떤 행동을 해. 노동쟁은 상태고 쟁의는 행동을 말해요. 어떤 행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말합니다. 노동쟁의는 상태, 상황을 말하고 쟁의행위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힘이 있어야 회사가 들어줄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력, 교섭력
연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노조활동, 조합활동이라고 해요. 이 조합활동 중에 일종이 뭐냐? 단체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 행동. 단체 행동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 이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체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 뭐? 근로계약의 핵심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반대로 임금을 받는 건데 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 즉 일을 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이 있고 근로계약, 즉 일을 게을리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하는 쟁의행위의 단체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즉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세상은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이 투쟁 전에는 적어도 교육부터 해야 한다라는 교육 투쟁을 먼저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리본 달기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왼쪽 부분에 리본을 달아. 우리 요구사항을 달 수도 있고, 우리의 결의사항을 달 수도 있고, 우리 예를 들면 근조 같은 거 달잖아요. 사회적 참사가 났으면 그 사회적 참사를 애도하고, 이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근조를 리본을 달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추모도 하고 이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도 결의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압박하기 위해서 근조 리본 같은 걸 달아요. 그래서 전체 모든 조합이 요구사항도 좋고 결의사항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리본 달기의 단체 행동이라고 해. 이런 수준의 단체 행동이죠. 모두 있는 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달기도 해요. 저도 많이 달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노조에서 만든 버튼들이었어요. 하이닉스 노조는 이렇게 손목 밴드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다 조합원들이 나눠주고 버튼을 달아라. 밴드를 착용해라. 매우 낮은 수준의 단체 행동이에요. 왜? 우리 유황을 관철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단체 행동. 그런데 귀찮다고 조합원들이 착용하지 않아, 달지 않아. 뭔 힘 갖고 교섭하라는 거야, 도대체. 뭔 힘 갖고 하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도지사, 시장도 선출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선거라는 걸 통해서 뽑아. 맞아요. 노조조합 대표자, 위원장도 선거를 해. 그런데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 해드릴게요.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동조합 위원장도 선출한다고 선거를 통해 뽑는다고 노조위원장이 다 해줘 내가 요구하는 것. 그럼 노동조합 망해요.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노동조합은 내가 뽑은 내 노동조합 위원장이 내가 요구한 것들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힘이 부족한 힘을 해서 함께 이게 달라요. 그런데 마치 시장과 같이 노조위원장 생각해보려면 그 노조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예. 그래서 선거라는 형식으로 그런 건 같지만 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낮은 단체 행동을 합니다. 리본 걸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쭉 선 걸어놓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천 쭉 나눠주고 본인들의 요구, 본인들의 입장, 본인들의 각오, 결의 쓰도록 해서 쭉 다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리본 걸기라는 단체 행동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 쭉 붙여놓고 있는 거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조합원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고 또 우리 살아있음을 사측에 경고하고 알리는 거죠. 예, 이런 리본 걸기라는 단체 행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 땡조끼 입기, 땡조끼 입기, 투쟁복. 예. 저는 조합원들이 입지 않을 거면 입히지 말라고 해요.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그러면 회사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니네가 그러면 그렇지. 에휴, 이렇게 생각하죠. 예. 입어라! 쫙 입고, 벗어라! 쫙 벗고, 예. 노조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더 큰 싸움 안 하고, 작은 싸움을 끝내려고. 제가 올해 집회 한 번으로 딱 끝내는 싸움을 딱 한 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예전에 현대전자와 LG 반도체가 합병해서 현대전자 합병했다가 IMF가 뻥 터지면서 좀 안타까운 좀 일이 있다가 현재는 노조가 두 개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노동조합,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청주 노조. 예전에는 SK 청주 하이닉스 청주 노조는 LG 반도체였고 현재 있는 SK 이천 노동조합 SK 하이닉스 이천 노동조합은 예전 현대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가 두 개인데 올해 성과급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두 집회 다 갔었는데 참석을 했는데 두 개 노조 위원장, 두 개 노조 간부들의 공통된 걱정은 뭐였냐면 우리 조합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주 대부분 다 나왔어요. 이천 다 나왔어요. 이 집회라는 것이 근로계약을 이행하면서 즉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근무조가 있었어. 근무하는 사람 빼고 다 나왔어. 조합원들이. 심지어 현장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집회 안 나간 사람은 역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아 뜨거! 그리고
손들었어요. 노조는 하이닉스 양노조는 이후 조정, 쟁행까지 각오하고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조합원들이 집회에 나오면서 아, 회사가 아, 진짜 가겠구나 판단했고 손들었지. 사업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떻다? 안 하고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손실 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수준의 단체 행동부터 출발해서 쭉 높은 수준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지들은 이 노동조합이 내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천하는 진짜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진짜 조합원들을 계속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하늘에서 별을 따다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조직. 이렇게 쪽비 입으라고 할 때 입어주고, 벗으라고 하면 벗어주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엽서 보내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섭위원들, 아니 간부들이 사장님, 나 홍길동입니다. 와, 우리 사측 교섭위원들 정말 대단해요. 매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지 또는 편지 쓰기 이런 것도 있어요. 간부들이 조합원들한테. 예,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단체 행동들인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피켓팅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우리 요구사항 하고 전체 조합원 카톡방에 올려라.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라. 얼굴 가리고 올리면 되잖아. 뭐가 어렵다고. 네. 이렇게 온라인 피켓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실천이 행동이 뒷받침해 줘야죠. 그게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끼에 우리 요구사항들 담은 천이나 이런 거 딱 붙이는 거. 이러한 다양한 단체 행동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가 있습니다. 신묵시, 예. 그다음에 출퇴근 투쟁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아직 해가 안 떠서 겨울철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각종 집회. 그 침묵시라는 건 뭐냐? 그냥 전체 우리 참석자들이 특별히 구호나 노동과 안 부르고 피켓 들고 조용히 침묵시 하고 있는 거야. 주로 어디서? 이거는 주로 사내에서 하는. 바깥에서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사내에서. 어디? 사장실 복도 같은데. 그럼 업무방해 아니냐? 판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대표이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업무방해 아니다. 뭐 이런 판례가 있죠. 출퇴근 집회. 출퇴근 시간 에 집회를 해요. 우리 노조 간부들이. 이럴 때는 피켓 들고 구호 외치고 노동가 부르면서. 예. 약식 집회. 전체 집회를 할 수는 없어서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중식 시간, 점심 시간에 짧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약식 집회하는 일반 집회, 뭐 출정식, 규탄대, 결의대, 예,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다양한 형식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회 때거나 뭐 상직 의식으로 손두장시키 같은 걸 해요. 우리 이런 행동 지침을 주고 조합원들이 나의 각오, 결의, 요구사항을 딱딱딱 찍고 손도장을 딱 찍는 손도장 결의식 중식 시간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가면서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쫙 펴놓고 내 각오, 결의
앞으로 난 뭘 할 거야 쓰고 약속 지킬 거야 하는 뭐 손도장 결의식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입니다. 그리고 집회 때 뭐 각종 자유 발언 그리고 농성 로비 농성 로비에서 하면 로비 농성이죠. 그리고 천막에서 하면 천막 농성 되는 거. 주로 로비 농성, 천막 농성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이라고 하면 주로 회사 앞 또는 뭐 예, 로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하는 단체 행동이에요. 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데